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지자체가 1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적 쌓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가 1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역 화폐는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선불 카드를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발행되며 식당이나 옷가게 등 광주 북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발행하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아직까지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 재정 상태가 광주에서도 최하위일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지 예산,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가 적재적소에 꼭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막혀버린 거죠.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 화폐가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북구에서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북구청장은 지금 시장을 도전한다는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나 중앙정부에 좀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맞춤형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 내세운 핵심 과제 중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활발한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까지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도지만 오히려 수도권 중심 구조를 더 공고히 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을 앞세웠던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양과 바람이 풍부한 호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건 에너지 고속도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화 고속도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에 이어서 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과 새만금을 시작으로 서해안을 따라 2기가와트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깐 뒤 이를 동해안까지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가 좀 집중되어져 있는 호남 지역하고 수요가 집중되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을 해저로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대로라면 전기 수요는 그대로 수도권에 남고 지역엔 송전망만 남는 불균형 체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이 내려오기보다는 지역이 수도권의 전기 공급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역 분산이라는 정책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서로 모순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보다는 분산을 통해서 아리백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게 현실화될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따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전남도의 구상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해서 그 중앙으로 보내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솔로, 대규모 송전솔로를 좀 줄이자. 결국 대규모 특정 설비에 거대 자본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그 인근에서 전기를 쓰면 요금 혜택을 주는 보완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기반으로 한 공사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국김공사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김산업의 중심지인 전라남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2025년 산으로 분류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남 물김 생산량은 54만 톤, 역대 가장 많은 8,400억 원의 위판고를 달성했습니다. 물김을 가공한 마른김 생산량은 전남이 1억 5,900여만 속으로 전국 생산량 2억 300여만 속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출액도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9억 9천여만 달러로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산업은 종자와 양식, 마른김 생산 등 전반에 걸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김산업의 종합적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희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김산업 육성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도 지난 13일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김은희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한국 김산업의 몸집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단위 기관을 설립해서 정부가 좀 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김공사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김산업의 본거지인 전라남도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9월 도정질의에서도 한국김공사 설립이 논의됐지만 전남도의 부정적 인식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특히 전남의 김산업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갈 만큼 성장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마른김 수출은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는 전남의 수출 비중이 30% 중반에 머물고 있어 전남도가 정치권의 김공사 설립 논의를 한가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행기구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속도 제어가 안 되고 경사로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광주과학기술연구원이 인공지능 기술로 이 단점을 극복한 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스트에서 개발한 고령자용 보조 로봇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오르막을 손쉽게 오를 수 있고 내리막에서는 미끄러짐 없이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합니다. 또 경사도에 따라 앞과 뒤의 바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걷기 편하도록 수평이 맞춰집니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으로 핵심 기술은 촉각 센서와 관성 센서에 있습니다. 팔받침에 부착된 700개 이상의 촉각 센서는 사용자의 팔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면에 부착된 관성 센서는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냅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이 더해지면서 사용자의 움직임만으로 속도 제어는 물론 다리의 길이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굳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즉각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막 위험 상황을 만나서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춰버리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얘가 멈출 수 있게끔 그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팔받침을 누르는 부위에 따라 보조 로봇이 전면과 후면으로 움직일 수 있어 몸이 불편한 사용자가 의자나 침대에서 앉거나 일어서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과 센서 등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행 보조 로봇은 자율주행까지 연구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워커한테 이제 말을 걸면 워커가 알아서 그 어르신한테 자동으로 와서 같이 가는 형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MIT 공대와 공동 연구로 탄생한 보조 로봇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난달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로봇 학술대회에서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에서 이주 노동자 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이 같은 이탈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인권 침해, 또 고용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 계절 근로자 3명이 이곳을 이탈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들이 하루 15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근로의사가 있었음에도 출국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15시간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는 이제 연락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고용주 역시 고충을 토로합니다. 비가 오면 작업이 불가능한 다시마 특성상 맑은 날에는 장시간 작업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마를 앞둔 지금도 작업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 공백에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 시기 때 빨리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1년이 또 망치게 되고 또 빚내게 되고 또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이 잇따랐던 완도구는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노동자와 고용주 간 소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의 수당을 고용주하고 계절 근로자가 합의하에 일단 정액제로 한번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방안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도내 이주 노동자 규모에 비해 행정과 소통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남 22개 시군의 계절 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61명, 통역 인력은 11명에 그치는 등 지원 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대응이 어려워 이탈이나 불법 체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산업 인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노동권 확보. 지난 3년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계절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900여 명. 인권과 노동력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